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 갤러리 고정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자가 운전 못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제목은 운전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사실상 운전 내용은 별로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고찰한 글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글 중에는 가장 좋았던 글이었던 것 같고요. 거의 논문급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내용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에 대한 이해의 두 번째로 동서양의 세계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남자와 여자의 세계관을 소개한다. 동서양의 특성이 나눠진 지 1만 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고 그 사이에 형성된 세계관의 힘도 약한 축에 속한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자. 1만 년 정도 된 세계관이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면 300만 년 이상 된 세계관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질까? 동서양은 대화 도중 오해가 생겨도 설명을 하면 쉽게 풀린다. 서로의 의도나 인식이 다르다는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아무리 대화를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서로 이유를 몰라 답답하거나 화가 나는 경우를 흔히 겪는다. 이는 오랜 기간 형성된 세계관에 의해 표현의 방식이 다르고 또 그걸 해석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참고로 동양과 서양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지역이라 이해가 되지만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살아왔는데 왜 다르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살아도 역할 분담이 다른 원시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 세계관도 달라진다. 그럼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자. 남자와 여자의 세계관. 남자는 대상 중심적 사고를 하는 독립형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관계형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세상과 독립형 세계관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세상, 내 주변, 그리고 그 나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나와 다른 세상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여기서 자기중심은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닌 사고의 기준이 자신이라는 뜻이다. 남자의 독립형 세계관은 커다란 세상이 있고 그 세상과 분리된 세상을 바라보는 나가 존재한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세상과 분리된 존재들이다. 여자의 관계형 세계관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이런 나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이 연결되어 있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까지가 나의 세상이고 그 바깥쪽에 나와는 다른 세상이다. 남자가 인식하는 세상을 사회 전체나 국가 혹은 인류 전체의 범위라고 한다면 여자가 인식하는 세상은 나와 내 주변까지다. 그 외에는 모두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다. 자, 이게 2016년도 글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노상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 주변에는 애 잘 낳는다. 주변도로 시전하잖아요. 여자들의 사고는 통계보다는 나와 내 주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벗어난 통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서 물론 여자도 학습을 통해 사회나 국가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만 사고의 밑바탕에 작용하는 세계관적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무시하고 주변도로 하는 거예요.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인데 이때 작용하는 세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다. 각각의 세계관에는 동서양의 세계관처럼 방향성이 존재한다. 남자는 무언가를 주는, 나아가는, 관심을 주는 쪽에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무언가를 받는, 받아들이는, 관심을 받는 쪽에 받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방향성이 생긴 이유를 요약하면 남자는 사냥을 위해 세상에 나가야 했다. 나가는 이미지. 사냥을 한 후 여자에게 가져다 준다. 주는 이미지. 종족 보존을 위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유전자를 전해줘야 한다. 남자는 주고 여자는 받는 이미지. 오랫동안 이 패턴에 익숙해져 남자는 주는 쪽, 여자는 받는 쪽의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단순히 유전자나 사냥감을 주고받는 문제를 넘어 인식의 방향으로 포착된 것이다. 이거를 이제 도식화를 하신 거예요.
즉 남자는 세상에 주는 이미지, 그리고 독립되어 있고, 여자들은 받는 이미지,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서 주고 본인은 받는 거고, 이 세상 밖은 알바노, 통계 알바노,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고의 기준과 에너지의 흐름의 차이로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인식 체계가 다르게 발달한 것이다.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봤기 때문에 여자들이 해줘 이 마인드가 탄생한 배경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남자는 사고의 기준의 대상을 두고 그 대상에게 관심을 주거나 다가가는 쪽으로 작용하고, 여자는 사고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고 대상으로부터 관심이나 영향을 받는 쪽으로 작용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모임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다가갈 수 있을까? 이걸 떠올리고, 여자는 어떻게 하면 저 남자가 나를 바라보게 할까를 떠올린다.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 자동으로 주는 이미지와 받는 이미지의 영향을 받아 동기화된 추론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서로 궁금해하는 양상이 달라진다. 남자는 대상을 중심으로 대상 자체가 왜 그런지를 궁금해한다. 그래서 당신 대체 왜 그래? 라고 한다. 주는 이미지 작용. 여자는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왜 이러는지를 궁금해한다. 그래서 나한테 대체 왜 이래? 오빠 왜 이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라고 묻는다. 받는 이미지가 작용하는 거다. 이제 이거를 도식화한 겁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글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도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맞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도둑이 들었을 때 케이스인데, 요때 남자들의 발언, 여자들의 발언이 다른 거를 도표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생략하고 또 이어서 이걸 좀 더 응용해보자. 남자와 여자가 차를 타고 달리던 중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여자: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 남자: 아니, 난 괜찮은데. 여자: 남자: 물음표. 아니, 왜 저러지? 이게 뭐예요? 커피 먹자는 여자잖아요. 그리고 흔히 겪는 상황이지만 서로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고 있다. 여자어를 잘 모르면 저러죠. 여자는 남자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삐쳐있고, 남자는 여자가 왜 삐쳤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자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알아야 한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신의 욕구 표현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자신의 욕구를 피력하는 게 당연한 일이며 그 당연함은 생략하고 묻는다. 남자들은 생략 안 하잖아요. 여자들은 생략하고 말한다. 왜? 당연하니까. 그거 몰라주면 오빠는 여자를 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어서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 굳이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는 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당신은, 오빠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질문의 목적은 내가 마시고 싶은 상황인데 당신은 이라고 동의를 구하는 거다. 커피 먹고 싶다는 거죠, 본인이. 내게 동의해 달라고 물었는데 난 괜찮아라고 거절을 했으니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삐치게 된다. 굳이 답을 하자면, 이 여자가 커피 마시고 싶은가 보구나 라고 해주면 된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대상중심적 사고를 하는 남자는 하자에게 있어 대상인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다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남자가 의향을 물을 때는 내가 그렇다는 개념이 빠진 순수하게 상대의 의향만 묻는 질문한다. 그러니까 전제가 생략이 안 되고 다이렉트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하지만 여자는 생략을 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상대의 의견만 물을 것이니 거절하더라도 묻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는 않는다. 남자는. 이런 인식을 가진 남자가 볼 때
여자의 삐침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리하자면 여자의 질문은 내 의견에 동의 요구다. 본인 의견이에요. 자기중심적 사고. 남자의 정말 질문은 정말로 상대방에게 의향을 묻는 것이다. 대상중심적 사고. 이렇게 같은 질문인데도 의도가 다른 것은 세계관의 역량으로 인해 표현 양식과 해석 코드가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동양과 서양의 인식 차이는 이만큼 크지 않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죽을 때까지 이걸 인식 못할 정도로 간극이 크다. 물론 경험으로 그렇구나라고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왜 그러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만큼 세계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자가 옷을 고를 때도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라고 묻는 건 골라달라는 의미가 아닌 자신에게 동의해달라는 의미다. 그러니 남자의 대응은 당신은 어느 게 좋아? 라고 도로 물어보고 그 선택에 동의해주면 된다. 난 아닌데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자기 욕구를 생략한 질문은 기본적으로 함께 있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함께 있으면서 여자가 춥지, 배고프지, 힘들지라고 묻는 건 대부분이 자신이 그렇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밖에서 만났을 때 오빠 춥지? 이 이야기는 여자 본인 자신이 춥다는 뜻이고 식사 시간 때쯤에 배고프지라고 하는 건 여자 본인이 배고프다는 뜻이고 같이 운동을 한 후에 힘들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신이 힘들다는 뜻이다. 상대방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겨울철 옷을 얇게 입고 나온 여자가 춥지라고 물을 때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던 남자가 춥네 라고 말을 하면 여자의 눈에는 독이 오르고 뭐 이딴 남자가 다 있어라고 생각되는 것도 대화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함께 있으면서도 순수하게 상대의 의향만 묻는 경우는 반드시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 밖에 덥지, 당신 배고프지, 시험 힘들었지 등 주어와 목적어를 붙이는 경우에는 자신을 기준으로 대화가 아니다. 즉 앞에 뭔가 붙이면 본인이 아니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앞에 뭐 밖에라든가 당신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어떤 주어 목적어가 없으면 여자 본인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즉 주체가 나가 아닐 경우에는 인지적 당연함을 벗어나기 때문에 대상을 정의하는 것이다. 함께 있으면 내가 느끼는 걸 너도 느끼니라는 전제가 깔리므로 동의를 구하는 쪽에 질문한다. 공감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여자들의 이놈의 공감, 남자들한테는 정말 피곤하죠. 근데 말을 안 하죠. 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모르는 남자들은 연애 자체가 피곤하죠. 대상중심적 사고로 하는 남자는 상대의 의향만 묻는 질문을 하므로 기본적으로 내 의향이 빠져있다. 그러니 필요할 때만 나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 한잔 할 건데 너도 할래?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죠.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 난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추워. 야, 안 춥냐? 당연히 본인도 춥고 의향을 물어보는 거고. 또 안 춥냐? 더럽게 춥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남자는. 즉 주체가 대상일 때는 생략하고 나일 때는 정의하는 것이다. 여자와는 반대 패턴이다. 이 모두가 세계관의 작용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내용이 기니까. 자, 다음으로 의미의 분리인식 대 통합인식.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가 좀 더 복잡한 사례를 살펴보자. 자기중심적 사고와 받는 이미지가 함께 작용하면 남자는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다.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이다. 세상과 나가 분리된 세계관을 가진 남자는 대상과 나를 분리해서 인식한다. 즉 대상은 대상이고 나는 나다. 고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돌려서 안 본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나 내가 세상의 중심인 세계관을 가진 여자는 대상은 대상이 아니고 나로 기결시켜 인식한다.
대상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보는가다. 그래서 대상을 대상으로 그 자체로 보는가, 남자. 나로 기결시켜 보는가, 여자의 인식의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쇼 윈도우에 전시된 물건을 보고 여자가 이거 예쁘지라고 한다면 남자는 그 자체가 예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끝낸다. 연애 경험이 많이 없는 모쏠들이 이러죠. 이 말이 아닌데 그냥 그게 예쁜가 보구나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여자는 내가 가지고 싶을 만큼 예쁘다라는 의미로 쓴 거다. 예쁘다라는 말에 가지고 싶다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여자가 한참 들여다보고 칭찬해야 되는 물건은 가지고 싶다. 그러니 사달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가로 열고 주로 한국형. K녀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같은 맥락으로 그 영화 재미있대. 이야기는 나도 보고 싶다는 의미이고 그 음식 맛있대. 나도 먹고 싶다는 의미다. 그곳 정말 재미있대. 나도 가보고 싶다는 의미다. 또 여자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친구 누구는 이번에 어디 여행을 갔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어서 즉 재미있대라는 평에 나도 보고 싶다는 의미가 통합되어 맛있대라는 평에 나도 먹고 싶다가 통합되어 있다. 해당 의미를 나로 기결시켜 인식하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이런 식의 인식은 당연한 것이다. 기념일을 앞둔 여자가 평소 봐둔 가방을 예쁘다며 한참 밑밥을 던져 놨다. 그런데 남자는 전혀 엉뚱한 선물을 하거나 그냥 지나친다. 그럼 여자는 삐치고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인식한다. 자기가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남자가 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 말에 둔하다는 것은 내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참 대한민국 K녀들, 뭐 물론 외국 여자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만 특히 K녀들이 이 현상이 심해요. 제가 볼 때. 이게 그런 이유가 어릴 때부터 오냐 공주처럼 컸기 때문에 이런 여자어를 남발을 하고 또 이런 여자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남자에 대해서 오히려 기피하죠. 남자들은 오히려 연애 경험이 적은 여자를 좋아하지만 여자들은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연애 경험이 없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일일이 설명해 주야 되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돈 잘 버는 너드남을 찾고 연애 경험 별로 없는 남자 찾죠. 연애는 반대로 하고. 이어서 그러나 대상과 나를 분리해서 인식하고 주는 이미지를 가진 남자는 예쁘다에 가지고 싶다는 의미가 통합되지 않는다. 아무리 예쁘다며 감탄해도 그냥 그 자체가 예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낸다. 영화가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내가 보고 싶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 아무리 맛집이라 소문나도 내가 먹고 싶은 것과는 별개로 인식한다. 무언가를 자랑할 때도 남자는 대상을 대상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대상 사진만 찍는다. 그러나 여자는 대상을 나로 기결시켜 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찍는다. 최종적으로 나로 기결되므로 난 이런 걸 가진 존재야 라는 뜻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인스타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차다. 그러면 딱 보면 이제 차만 딱 찍죠.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갔다든가 뭔가 좀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꼭 본인 얼굴을 들어가요. 그리고 은근슬쩍 스리슬쩍 사물을 보입니다. 이 여자가 인스타에 올린 거는 본인 얼굴이 아니에요. 목적이. 이 사물을 봐달라는 거예요. 남자가 의미의 통합인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자는 의미의 분리인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자의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인식한다. 남자는 그게 아닌데 맞죠? 있는 그대로인데. 자신은 의미를 통합해서 인식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여자들끼리는 남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서 이해한다. 그럼 남자에게 없던 의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남자는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여자들은 지 혼자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꼬아서 듣는다니까요. 막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래요. 그리고 이분이 좋은 이미지를 하나 첨부하셨는데 이게 이제 빙하입니다. 빙하인데 여자가 남자에게 말할 때는 남자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 영역이 여기 수면 위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여자가 말하는 거는 이 밑에 엄청난 수면 아래에 엄청난 빙하 요게 의도한 거예요. 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말할 때 남자가 의도한 영역은 수면 위에 있는 조그만 빙하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남자도 그런 줄 알고 여자들처럼 그런 줄 알고 수면 아래에 남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소설을 쓰죠. 그러면서 이상한 의미를 만듭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예를 들어 데이트 중에 멋진 여성이 지나간다. 이때 여자가 저 여자 멋있지 않아? 라고 물었다. 뭐 이런 거 길거리도 있고 TV 보다가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기에 순진하게 아니지 멍청하게죠. 멋진데 라고 하면 여자는 삐친다. 의미를 나로 기결시키는 여자는 예쁘다 멋지다라는 남자의 대답에서 나도 너 말고 저런 여자와 사귀고 싶어라는 의미를 읽어낸다. 남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쁘다 있어 끝이야. 근데 이자들은 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어라? 지 여자랑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미친 남자야? 이 생각한다는 거죠. 머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반응해버린다. 물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자들의 사고, 인식 체계가. 이렇게 마음이 먼저 반응해버리니 이유도 모른 채 기분 나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동기화된 추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기분이 나빠할 때는 나에게 영향을 준, 여자에게 영향을 준 대상에서 이유를 찾는다. 여자는 받는 쪽이니까. 이 역시 받는 이미지의 작용이다. 덕분에 무조건 상대를, 남자를 탓하는 경우가 생긴다. 여성 특유의 떠넘기기인데 나는 받기만 했으니 나한테 문제를 준 건 당신이지 않아? 라는 인식의 작용이다.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분명히 바람을 피운 건 여자야. 여자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100%라고 하잖아요. 나를 외롭게 한 남편 탓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인식의 작동 원리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남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질문에 대답한 것일 뿐인데 여자가 이상한 의미를 붙여 혼자 삐진 셈이니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게 그 유명한 오빤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의 상황이다. 남자는 모를 수밖에 없고 모르는 게 정상이다. 화성인 금성인이니까 다르잖아요. 인식체계가 다르니까. 아는 사람이 특별한 거다. 감각이 좋거나 경험치가 풍부한. 그러면 왜 이상한 운전을 하는 여자가 많을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패턴을 보면 남자는 난폭한 운전과 대형 사고가 많고 여자는 이상한 운전과 황당한 사고가 많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면 기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기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야외에서 여자와 만나기로 했다. 이때 여자에게 위치를 물어보면 내 앞에 극장이 있고 오른쪽에 분수대가 있고 왼쪽에 편의점이 있어 라는 식으로 설명한다. 남자들이 들으면 깝깝하죠? 여자들이 진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러냐? 자신을 중심으로 기준을 나로 잡고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자기 중심적 사고. 같은 질문을 남자에게 하면 극장 남쪽, 분수대와 편의점 사이라고 대답한다. 눈에 가장 잘 띄는 대상을 기준으로 잡고 그 기준에서 내 위치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대상 중심적 사고이기 때문에. 남자는 대상을 기준으로 내 위치를 인식하므로 지도를 볼 때는 동서남북을 먼저 세팅하고 그 위에서 내 위치를 찾아낸다. 이때 위치를 옮길 경우 지도 위에서 내가 움직였다고 이해한다. 기준을 지도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는 나를 기준으로 놓고 대상, 지도의 움직임을 인식한다. 여자에게 지도를 주면 내가 가는 방향 혹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앞쪽이라고 인식하고 방향을 찾아라면
지도를 빙빙 돌리며 어느 쪽을 앞으로 놔야 할지 몰라서 헤맨다. 남자처럼 지도를 기준으로 놓고 내 위치를 찾는 게 아닌 나를 기준으로 놓고 지도를 맞추려 들기 때문이다.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다. 도로 위를 달릴 때 남자는 도로가 대상, 기준이 되고 그 위에서 내가 달려간다고 인식한다. 여자는 내가 움직이면 내가 기준이다. 도로가 나를 향해 다가온다고 인식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도로가 기준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나는 가만히 있어. 왜? 내가 기준이니까. 도로가 움직인다고 인식하는 거죠. 대상이.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때도 남자는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여자는 도로 및 건물들이 나를 지나간다고 인식한다. 남자는 내가 가고 여자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건물들이 오는 거다. 도로가 오는 거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인입금을 이해하기 힘들면 열차를 타고 출발할 때를 생각해보자. 처음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안 내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닌 바깥의 풍경들이 움직인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여자가 인식하는 공간의 움직임이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공간을 인식하므로 그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다. 공간 지각력이 남자보다 떨어진다는 것도 이처럼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공간을 대상으로 잡아야 되는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공간을 바라보니까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주차를 못하죠, 여자들이. 그래서 평행 주차를 힘들어하고 후진은 더 못한다. 한번 상상해보자. 차에 타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움직일 때 차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의 풍경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어떤 느낌일까? 측면과 수평을 맞추려면 앞의 풍경에 미세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좁은 공간에 주차할 경우 남자는 내가 그 공간에 쑥 들어간다고 인식하는 데 비해 여자는 공간이 나를 감싸고 들어온다고 인식한다. 이러니 주차가 쉬울 리가 없다. 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공간을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방향이 곧 나의 길이 된다. 김 여사들 그런 경우 많죠. 밑에 사진 같은 경우도 지금 여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도로의 흐름이나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움직임이 종종 발생한다.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경험상 봤을 때 우리가 교통 흐름을 보다 보면 좀 이상한 차들이 한 번씩 보이잖아요. 보통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추월을 하는 게 맞잖아요. 추월을 하면서 착 보면 저의 경우에는 거의 뭐 10명이면 10명이 이자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라요, 남자랑 여자랑. 그래서 운전에서도 여자들이 하여튼 남자 운전자들한테 욕을 많이 들어먹죠. 왜? 교통 흐름이 있으면 그 교통 흐름에 맞춰가야 돼. 근데 여자들은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상한 운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어서 나를 기준으로 인식하는 인지체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이 뭘 했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 자기가 이상하게 움직였어도 도로가 이상하게 움직인 것만 인식한다. 김 여사 탄생의 배경이죠. 그러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느낀다. 김 여사 뻔뻔함의 배경이죠. 이상한 운전 때문에 남자들이 빵빵거리면서 욕하면 자신이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고 위협한다고 인식한다.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 남자에게 피해를 봤다는 주장만 나온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은 없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에 피해를 줬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후진해서 뒷차를 박아도 공간의 흐름은 뒤쪽이 앞으로 밀려왔기에 뒷차가 잘못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상한 운전에 대해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대체 왜 저래? 라는 표정을 짓는다. 사고가 날 뻔해서 화를 내면 사고도 안 났는데 왜 화를 내냐? 라면서 도로 황당해하고 피해의식을 가진다. 가로 열고 이런 걸 더 쓰면 여성 혐오라고 욕먹을지도 모르겠다. 오해 없기를 인식체계에 의한 차이를 설명한 것뿐이다.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 마트 같은 데서 여자들이 왜 자꾸 어깨를 부딪히냐라는 질문이 나온 적이 있다. 이것도 공간을 나를 기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내가 기준이고 다른 사람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기에 당연히 나를 피해 갈 것이라고 인식한다. 양쪽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어깨를 부딪히는 것이다. 그리고는 서로 상대가 나를 치고 지나갔다고 인식한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좁은 길에 보면은 이제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양쪽에서 오는 경우 있잖아요. 여자들은 안 비깁니다. 보통 남자들이 비껴요. 아마 이런 거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길에 보면 친구들 뭐 보면 한 5명씩 이렇게 일렬로 가는 경우 있죠.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인도를 안 비껴요. 다른 사람이 비끼기를 특히 남자들이 알아서 비끼죠. 본인들은 일렬로 이리 갑니다.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나를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쯤 되면 나는 안 그렇다. 내가 아는 여자는 안 그렇다. 내 여친, 내 아내는 운전을 잘한다. 내 여친은 잘 안 삐진다. 같이 다른 여자의 몸매를 감상한다. 일반화에 오르다 등의 반론이 있을 것이다. 실제 뇌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이라면 헛소리하지 말라고 욕먹기 딱 좋은 내용이다. 예외가 왜 나왔는지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자. 제가 아직 다음 글을 못 찾아봤는데 지금 마지막에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뭐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발생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볼 때 사회화라고 봅니다. 사회화라는 게 고등학교에 나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생 동안 사회적 규범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언어라든가 행동 양식 등을 학습하죠. 그리고 내면화를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릴 때는 가족, 그리고 어느 정도 학창시절의 친구, 학교, 그리고 미디어, 직장, 뭐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데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거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나는 안 그렇다. 내가 아는 미자는 안 그렇다. 내 여친은 안 그렇다. 이런 말은 그나마 이 K녀들은 올바르게 사회화가 된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 가정교육이든 학교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본인 스스로도 고찰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이유는 대한민국에 결국 가족들이 어릴 때부터 오냐 공주처럼 키워놓으니까 가족 내에서의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어떤 앞에 뭐였죠? 뭐 사회적 규범, 가치, 언어, 행동 양식 등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애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다 해줘버리니까 그냥 개판이 된 거죠. 친구들도 뭐 죄다 썩은 귤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서로 썩게 만들죠. 서로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정작용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걸스 캔 두 애니띵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저는 어느 정도 사회화에 있어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고 좋지 않은 방향이 있는데 좋지 않은 방향 쪽으로 사회화가 된 거죠. 반면 어느 정도 어떤 문화라든가 사회화라든가 이런 거 가정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진 문화권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K녀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이 결혼하기에는 K녀들이 쉽지가 않고 일단은 결혼한 이후에도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기가 세다 하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근본적으로 한국 여자나 일본 여자나 근본적으로 저는 선천적으로 태어난 건 똑같다고 봐요. 하지만 자라오면서 가정이 다른 거죠. 일본만 같은 경우는 뭐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뭐 요리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미디어들도 여자들한테 가급적이면 빨리 결혼해라. 여자력을 키워라. 또 여자들 스스로들 주변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도
그런 인식을 공유하는 거죠. 한국은 30대 돼서야 결혼하려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사회화 과정에서 다르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남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분 만나시면 그래도 국내혼 하시는 건데 못 만나시면 그냥 혼자 사시든가 국제결혼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화, 사회화가 잘못된 K녀들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